안녕하세요.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24시간 엄마랑 붙어 있는 딸입니다. 혼자 운영하던 필라테스 센터를 3년 전부터 엄마와 함께 운영하게 됐거든요. 같이 일하면 편할 줄 알았는데 스트레스가 말도 못해요. 업무 중에 말다툼이 생기면 엄마는 네 맘대로 해! 라며 집에 가버리기 일쑤고 제가 나름 원장이고 체면이 있는데 회원들이나 강사들 앞에서 제 흉을 보지를 않나. 심지어 일할 때 생긴 트러블이 퇴근 후 집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저 엄마랑 계속 같이 일해도 되는 건가요? 하셨습니다. 어디 계시죠? 들어보니까 따님은 원래 이제 원장이라고 이제 하셨고 어머님은 매니저로 지금 일하고 있어요. 네. 그 상담이나 뭐 회원 관리 같은 거 좀 도와주시고 월급 개념으로 드리는데 거의 이제 그냥 반반 나누는 개념으로 드리고 있어요. 운영하면서 둘 생각이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젊은 층이고 저는 조금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사고 방식 자체가 달라요. 그거를 이제 우리 딸은 이제 젊으니까 원리 원칙대로 하자는 주의고 저는 사실 그래도 이제 사람과 사람 간의 이제 관계니까 조금 유도리 있게 하자는 주의이다 보니까 그런 거 가지고 조금 이제 다툼이 있을 때도 있고 이제 본인이 원장이라고 원장이라고 가끔은 저한테 명령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그렇게 해 이렇게요? 예, 엄마 이거 해야지 이러는 거예요. 이거 해야지. 예,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사실 좀 많이 싸웠거든요. 그러면 엄마도 기분 나쁘니까 난 너 낳았어 이년아. 그래서 이게 지금 2년까지는 안 하는데 2년은 안 하나. 속으로는 전현이 속으로는 전현이 어디서 지금 나한테 맞아요. 아니, 그죠? 아니 어머니 아까 사연 중에 들어보니까 회원들이나 강사들 앞에서 따님 흉보는 건 또 왜 그거는 그러시는가? 농담이에요. 아, 농담으로. 예, 근데 그게 좀 듣기 싫었나 봐요. 그래서 조금 조심하고는 있어요. 근데 어머님이 그렇게 농담을 하시면 회원들이나 이제 강사님들은 뭐라고 하세요? 기억 안 나요. 그냥 하는 소리여가지고 기억이 안 나요. 가해자는 기억을 못 하거든요. 네, 그런가 봐요. 자 그러면 이제 따님분 얘기를 좀 안 들어볼 수가 없죠. 그 달마다 이벤트 같은 걸 준비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 별론데? 이러고 대책은 아무것도 얘기 안 해요. 저는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야 이거는 이렇게 좀 보완했으면 좋겠어. 이거 참 기본적으로 좋은 아이디어인데 엄마 생각엔 이걸 좀 하면 더 좋아지겠네. 네네. 이렇게 말하면 받아들이겠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이거 별로야. 별론데? 막 이러고 일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분 나쁘다고 그냥 나 이제 안 해. 이러고 그냥 집에 가고 안 와요. 그냥 제가 쫓아가서 이제 그냥 풀어주고 미안했다고 그냥 이러고 그냥 나가자 풀자 이렇게. 지금 엄마 네가 언제 그랬냐며. 그만 창피하니까 그만하라. 집에 오면 좀 이제 쉬고 싶잖아요. 본인도 쉬고 싶고 저도 쉬고 싶은데 집에 오면 손 하나 까딱을 안 해요. 빨래까지 다 해줘야 되고 청소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 일이 고스란히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서도 사실은 일이 많든 적든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집에 와서도 조금 쉬고 싶은데 다시 이제 뒤치다꺼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엄마로 돌아가서. 제 개인적인 일정이나 이런 것도 모든 거를 엄마 기준에 맞춰서 안 하면 화를 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친구랑 약속이 있다든지 막 그러면 저희가 강아지를 키우거든요. 근데 저는 제 일정에 맞춰서 이제 이때 산책시키고 이때 이제 준비해서 이렇게 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산책 언제? 왜 빨리 안 일어나? 또 친구 어디 가는데? 이런 식으로 모든 걸 간섭을. 그게 아니라 저희 강아지가 조금 근데 여기가 약간 분쟁 조정 위원회 같네요. 이거 이혼하기 전에 숙려 기간 때 이렇게 근데 아마 다른 분들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들이 보기에는 되게 알콩달콩 보기 좋거든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 같냐면 커피를 살 때 테이크아웃 하면 뭐를 껴주죠? 홀더. 네, 이렇게
홀더를 껴주잖아요. 네. 이 상황의 현실에 너무 이렇게 그 껴져 있으면 이게 나중에 지금은 알콩달콩하다가 좀 심각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필라테스 센터를 잘하는 것도 좋은데 잘 되고 나서 엄마하고의 관계가 깨지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럼 뭐 참 그렇잖아요. 그 사이에 막 이랬으니까. 그러면 왜 우리 주변 사람들은 지금 좋으냐, 두 분 보기가. 저희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떨어져 있으니까 되게 엄마하고 막 따님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또 따님이 얘기하려고 하면 엄마 마이크 갖고 와, 이년. 그리고 그러는 게 엄마 되게 귀여우시다. 아 진짜 엄마 되게 귀여우시다. 아빠도 겁나 힘들었겠다. 이런 느낌 들잖아. 근데 이제 두 사람이 너무 붙어 있으면 오히려 이게 잘 안 보이고 고마운 거는 고맙다고 느끼지 않고 속상한 건 더 속상해지고. 그래서 저는 나이가 먹을수록 친해지려면 거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 친한 사이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려면 이제 두 분은 어쩔 수 없이 가까이 있으니 의도적으로 조금씩 멀어져 보자. 그 멀어져 본다는 건 딸의 모든 것을 알려고 하지 않고 딸의 공간을 인정하고 그리고 따님은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부모는 당연한 존재가 아니다. 그 좀 떨어져서 당연하지 않다. 엄마가 저러는 거 당연하지 않다. 그리고 엄마가 젊으신 날도 당연하지 않다. 어느 날 보면 엄마가 이렇게 나이 드시는 게 딱 보이는 때가 오거든요. 뭐 흰머리가 난다든지 말을 되게 힘없이 한다든지. 이제 그러면 엄마의 시간도 당연하지 않거든요. 인간은 떠나야 좀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가파도에 아주 조그마한 집을 얻어서 옛날 집으로 그냥 그대로 만드는 작업을 4개월째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가파도에 가면은 뭐가 제일 예쁘냐면요. 제 기준으로는 청보리가 아니에요. 가파도에서 보는 제주도예요. 섬을 떠나야 섬이 보인다. 우리가 그래서 후회할 일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알았던 것을 그때 알았더라면. 그때 알았다면. 근데 그럼 우리는 보통 언제 알게 되냐? 거리를 떨어질 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거리에 가장 핵심적인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시간, 두 번째는 이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별을 하게 되면 그때 보이는 거예요. 희한하게. 지금 보이는 게 그때도 보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엄마가 나이가 많이 들고 보였던 것이 지금 엄마가 젊을 때도 보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내가 나이가 먹고 우리 딸에게 보였던 것들이 지금 딸이 결혼하기 전에 보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면 우리는 똑같은 일이지만 다르게 볼 텐데. 그때는 너무 가까워서 안 보였네요. 삼방산이 진짜 예쁘거든요. 엄청 힘이 써요. 근데 삼방산 너무 가까이 가잖아요. 저는 그 기운에 오히려 좀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큰 물체일수록 멀리 떨어져 보는 게 따뜻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 세상에 가장 큰 산은 부모예요. 우리는 그 산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산 너무 가까이 있으면 산이 너무 커서 때로는 위압도 당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에게서 조금 떨어져 있는 게 어떻겠냐. 딸에게서 조금 떨어져야 아, 이게 뭐구나. 그러니 그때 우리는 이제 지혜가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별거 안 해도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달라질 거예요. 네. 어머니는 지금 왜 아까 막 눈물이 나세요? 아까는 막 마이크 뺏고 이러더니. 제가 그동안 사실 그 하기 전에는 둘이 너무 사이가 좋았는데 하다 보니까 사실 속으로 미운 감정이 생기었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아, 내가 예전에
항상 사랑스러웠던 우리 딸 모습이 다시 돌이켜서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같이 이제 떨어질 수는 없지만 조금 마음을 내려놓고 예전처럼 이게 조금 다시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병원 근무만 20년 차. 지금은 작은 병원의 원무 과장으로 일하면서 나름 사람 다루는 일에 도가 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입사하는 MZ 후배들 때문에 정말 미치겠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통 읽을 수가 없습니다. 업무를 지시했을 때 한 번에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걸 못 봤어요. 무슨 말만 하면 왜요? 왜요? 라고 진짜 반문부터 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반문부터 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참 답답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아니, 단순 세대 차이의 문제인 건지 후배들의 문제인지 정확한 진단을 해드려야겠네요. 어디 계시죠? 어디 계시죠? 아니 그럼 누구랑 오시는 거예요? 여자친구랑 왔습니다. 아, 그래요? 같은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정을 다 아시겠군요. 네. 그러면 일하시면서 이거는 진짜 이건 좀 아닌데 이런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일하면서 뭐 땡플릭스라든지 너튜브, 뭐 이어폰 끼고 일하기 이런 거 뭐 흔히 있는 것 같고 출근 시간이 9시면 뭐 한 5분 전까지 와달라 하면은 그건 뭐 5분 빨리 퇴근시켜주냐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좀 시간 문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서비스직이다 보니까 환자들이 좀 불합리한 요구를 하거나 화를 내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보통 이제 좀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게 제 입장에서는 맞는 것 같은데 같이 싸우고 있어요. 진정시키고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먼저 화를 냈다.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 왜요? 왜요? 이것도 설명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조금 최근 문제되는 게 이제 회식이 1년에 한두 번 정도 있는데 뭐 술을 먹거나 강요하는 회식도 아니고 보통 저녁을 먹고 뭐 카페를 간다든지 해서 8시 안에는 보통 끝나는데 그 보통 회식이라는 단합회장이니까 이제 다 같이 보통 한 군데를 예약해서 간다든지 뭐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먹고 싶은 것끼리 있는 사람들끼리 따로 모이자. 자기는 불참하니까 좀 돈으로 줄 수 없는지. 회식을 따로 하시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다 한 명씩 만나서 그냥 얘기하는 자리 가지거나 뭐 성향을 좀 물어봐서 맞춰주려고 했다든지 개인적으로 막 먹을 것도 많이 사주면서 좀 회의도 하고 기존에 불합리했던 휴식 시간이 없다든지 이런 부분을 제가 대신 서서라도 조금 이렇게 마련해주고 노력 엄청 하시네. 그러니까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는데 저는 나름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좀 저도 좀 지친 감이 있는 데다가 방법을 모르겠어요. 우리 선생님은 그렇게 막 스트레스 받을 때는 좀 어떻게 하시고 어떻게 되세요? 보통 푸는 방법을 잘 모르겠고 그리고 당장에는 스트레스 받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괜찮아지는 부분도 있고 근데 남자친구 성격상 저한테 말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저는 근데 같은 직장이다 보니까 그냥 보고 듣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유추 정도만 할 수 있어서 그래서 그냥 같이 공감해주면서 대화로 통해서 이제 대화하면서 이렇게 풀어주는 편? 그러면 이거 누구한테 이런 걸 이렇게 좀 얘기해요? 친한 친구들? 누구한테 얘기 안 하지 않습니다. 나한테라도 얘기해. 여기 얘기하세요, 진짜. 근데 사람이 싫지는 않습니다. 그냥 업무적인 부분이고요. 다 친한 동생들이고 다만 제가 방법을 모르는 거죠. 아유 참 좋으시다. 최근에 너무. 제가 제주도에서 해녀 체험을 좀 해보고 체험을 다시 해보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숨을 참고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큰 전복, 1kg 넘는 전복은 이렇게 값이 매겨져 있지 않거든요. 그럼 이제 약이라고 그래요. 근데 얘네는 깊은 데 살아요. 그리고 잘 안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해녀분들이 이거 캐려면 숨을 더 참아야 돼요. 제가 보기에 MZ세대는 깊은 곳에 있는 전복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가 수압이 깊고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보통 30초 안에 따고 나와야 돼요. 근데 딱 했는데 안 떨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나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 욕심이 있어가지고 이거 캐고 싶은 거야. 내가 MZ 얘네들의 마음을 내가 캐야 되겠어. 내가 이거 업무과장으로서. 그래서 또 찌르고 또 찌르잖아요. 그럼 얘네 빨판 악력이 엄청 세요. 그러면 그 깊은 데서 숨 못 쉬어서 순간 블랙아웃 오거든요. 그럼 이제 원무과장님 숨 못 쉰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원무과장님은 지금 깊은 곳에 가려고 하는 해녀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자, 여기에서 잘못하면 숨 막혀서 큰일 난다. 그러면 이거 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숨쉬로 올라가야 돼. 그러면 우리 원무과장님이 언제 숨 쉬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죠. 뭐 할 때 시간 빨리 가거나 누구 만날 때 시간 빨리 가거나 어디를 갈 때 시간이 빨리 가세요?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시간이 빨리 갑니다. 열반의 세계로 들어가네요. 쉼이 필요한 거야, 쉼이. 맞아. 왜냐하면 병원이 남 살리는 데잖아요. 남 잘 살리는 조직이 자기 내상이 많아요. 맞아. 그래서 저는 이걸 시작으로 해서 좀 더 적극적인 단계로 나아가 보시라고 추천드릴게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그냥 무심히 볼 때도 좋고, 근데 여기에서 나 저거 되게 좋아하는 건데? 저는 나는 자연인이다 그렇게 많이 봤거든요. 나는 편의점 없고 커피숍 없는 시골 마을이 좋은데? 나도 그런 거 꼭 나 해볼 수 있을까? 그러다가 또 아는 형님이 저기 어디 지방에서 사시는데 자기를 한번 초대하더라고요, 저를. 근데 송이 따는 데예요. 근데 그 송이 캐는 형님한테 딱 갔는데 조그마한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렸는데 그게 썩기 시작하니까 말벌들이 여기 오더라고요. 갖고 저보고 저 말벌을 잡아보래요. 뒤지라는 거죠, 저한테. 근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그때 아무 생각이 안 나. 벌에 안 쏘여야 되겠다 이 생각만 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그런 걸 너무 좋아해. 나는 너무 어린아이처럼 돼. 그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형님은 좋겠다. 나는 이렇게 못 살지. 내 사는 그게 있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 계속 소망하니까 정말 가파도에 한 30년, 20년, 30년을 비워진 그 귀신 나올 것 같은 집을 마련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추천하는 건 거기에서 관심 가는 걸 보셔라. 반복되게 눈이 가는 거. 그리고 그걸로 몸을 쓸 수 있고 시간의 틈을 내서 뭔가 해볼 수 있는 거. 거기에 결국은 5년, 10년이 걸리더라도 가셔라. 그래야 선생님이 숨을 쉰다. 그리고 따기 어렵지만 MZ세대가 마음을 진짜 열면 그 친구들은 어른 세대랑 또 다른 세대가 될 거예요. 걔는 지금 따기 어려운 느낌이에요. 깊게 있으니까. 근데 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기 동서남북 이거 치이면서 선생님이 그 마음으로 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과 수많은 의료에 종사하시는 분들로 인해서 목숨도 건지고 아픔도 치료받고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